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인사이트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파이 관련된 영상인데 오늘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장기적인 이슈를 제가 최근에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규제나 아니면 법안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원래 있었던 학자금 이슈 말고 길게 보자면 조금은 우려해 볼 수 있을 만한, 또 이걸 악재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원래 계속 나와 있던 이슈기 때문에 이 인사가 됐다고 해서 주가에 영향을 준다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원래 이런 규제는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인사 흐름을 좀 아시면 어떤 규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정도, 또 어떤 정책 기조로 바이든 정부에서 핀테크나 은행을 규제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어제 엊그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마이클 바라는 이 분을 대형은행 규제 관련된 직책을 맡긴다는 건데, 궁극적으로 보자면 원래 계속 이어져 왔던 은행이나 핀테크를 규제하는 그 방향성 그대로입니다. 네. 패드 은행 규제 관련된 인사를 진행했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이전에 오마로바 때도 그랬지만 현재도 은행을 조금 더 규제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가 더욱더 가속화된다 정도. 그러니까 없던 게 생기는 건 아니고 원래도 진행이 되는 거였는데 조금은 더 가속화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걸 주장해 왔던 분인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당파적인 직무,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미국 금융기관을 규제한다. 역시나 규제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언급들을 하고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면 이전에도 금융 관련 규제, 특히 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데 자산 거품, 그러니까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등등, 또 레버리지 사용 관련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스탠스를 갖고 계신 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거품이 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멘트도 했고요. 더욱이 이전의 과거를 토대로 앞으로의 사고나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이해하고 여러모로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뉘앙스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어렵지 않게 검색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더 말씀드리면 금융 시스템의 몇 가지 역할을 강조했다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일부 상장 지수 펀드의 레버리지 활용 등등을, 또 펀드 투자, 위험한 투자 등등을 우려한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 기사, 그러니까 17년도에 나온 건데 제가 이해하기로 레버리지 상품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 곱하기 3, 곱하기 2 상품 이런 거 있죠. 이런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의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더욱이 안정된, 또 규제 안에서 훨씬 더 체계적이며 예측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걸 바란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네, 금융 위기를 예측해야 한다라는 스탠스를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말고 예측할 수 있는 탄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도로, 정책 기조는 요 정도로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앞선 내용이야 원래 오마로바도 그랬고 대부분의 인사들이 규제해야 한다, 뭐 세부 법안이야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어쨌든 장기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 있었다면 이번 인사가 조금은 더 이번 소파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제가 최근에 규제 관련된 영상을 다루고 있는 모든 출처가 이 CFPB입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 관련인데 이 CFPB의 설립을 추진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FPB가 최근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영상으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진보주의자들의 찬사를 받은 이 CFPB의 설립을 추진한 분, 그러니까 굉장한 분이죠. 대출 기관의 분노를 사는 이 CFPB를 설립한 분이라고 합니다. 뭐 규제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정도로 바이든 정부의 은행이나 핀테크 규제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이 쭉 있습니다. 14일에 한 뭐 일주일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뱅킹이나 핀테크의 과도한 수수료를 낮춰라라는 CFPB의 문서도 있었고요. BNPL 규제가 대표적인데 작년에 이 기사를 통해서 어펌이 나락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조금은 규모 있는 핀테크들을 조금 더 규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낼지 또 어떠한 기조, 어떠한 운영을 해나갈지는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2017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중재에 대해서 기업에게 조금은 더 불리한 이 스탠스를 강조했었는데요. 이 조항은 신용카드나 대출, 여러 가지 대출 다 포함이겠죠. 이 분쟁 해결을 촉진해야 한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걸 좀 개선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던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대출을 해주거나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객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신경 쓸 부분이 많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판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이게 임명이 된다 안 된다까지는 모르겠으나 리플과 관련이 있고 암호화폐 관련이 있고요. 랜딩 클럽의 컨설턴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스타트랑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오마로바 이전에 지명이 되려고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러한 이슈들이 좀 있어서 월스트리트와 너무 친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그리고 이런 과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직책을 좀 맡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누가 되더라도 비슷한 분이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규제가 뭐 나아질 리 없겠지만 특히나 이번 인사에서 중요한 건 최근에 은행이나 핀테크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CFPB를 설계한 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냥 원래 나오고 있던 여러 가지 규제 관련 이슈를 실제로 설계까지 할 수 있는 분이며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지 않을까 나온 기사를 토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